자, 우리가 9대명이라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네. 한두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 어제 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례적으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해부됐어요. 이건 어떤 법입니까? 저는 한국의 이 사법부의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 헌법재판관하고 대법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4명이 소부에서 하라고 해놓으니까 하기 싫다. 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짊어지냐? 전체 다 책임지자 n분의 1로 이렇게 한 거라고 보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결과도 가봤자 2심 결과가 안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보수들 중에 일각에서는 야 이제 대법원에서 뭐 3심에서 결국 이재명을 끝낸다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속으면 이게 이제 그럴 수도 있지. 2번 속으면 바보고 3번 속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의 그 지금 사법 그 리스크 4개를 돌파하는 과정이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있었던 사례가 120만 분의 1이에요. 이재명이 120만 분의 1을 통과한 사나이예요. 수학적 확률이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사법부하고 관계에서는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명이 2000년에 그 7월 달입니까? 그때 전원 합의체 해부됐어요. 한 번 심리하고 그때 뭐 권순일인가 나서가 뒤집어 갖고 2심 결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라는 게 무슨 양심적 뭐 그리고 도덕적인 권위 있는 뭐 판사들 집단이다 그래 안 믿고 판사도 위에 올라가면 최고로 꼰대고 저는 기득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미련을 가지거나 그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좀 도란 사람이다 봅니다. 제가 탄핵을 처음부터 8대 빵이라 했는데 그런데도 4대 4니 뭐 어쩌사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볼 때 현재 계엄 이후에 지금 이제 그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 정국이 잡혔는데 그 중에 또 한 역할을 한 게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거법 위반 판결이었어요. 무죄.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는 그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서 해방된 거죠. 근데 이거를 대법원에서 대선 전에 뒤엎는다. 이건 저는 황 소장님 말씀대로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런 일을 대법관들이 하질 않는다. 절대 안 하죠. 이 부분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런 족쇄를 완전히 풀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선거 전에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그거는 막 결과가 좋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말고 안 하면 다행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헌법 84조 있잖아요. 예. 예. 재판 중단하는 거. 예. 소추에 내랑 외환 이상을 그 소추를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다 진행 중이잖아요. 예. 이게 대선 이후에 어찌 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되면 재판 중단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재판 지우기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중단하냐 계속하냐라는 부분에 한국의 저는 상권 분립이라는 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유사민주주의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너 테이크스 올 아닙니까? 위너 테이크스 올. 그러니까 그 재판이 뭐 성자 독식이다. 네, 그죠? 성자 독식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도 중단시키는데 뭐 이재명이가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됐어. 재판 중단됐어요. 네. 임기 끝났어. 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마 자기 임기 중에 트럼프도 지금 지난번에 보면 이렇게 해가 다시 또 걸렸잖아요. 네. 떨어졌을 때. 그런데 자기 이번에 되면서 모든 게 다 허지부지 되잖아요. 미국도 그러는데 한국도 자기 임기 중에 다 그냥 공소 기각이 되거나 공소 취하되거나 재판에 대한 끝난다고요. 정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는 그냥 역사에 넘겨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재명 그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반가운 이야기가 반가운 되지 않을까? 이야기지만 제가 리얼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 거를 기대해 갖고는 전혀 희망이 없다. 자, 이 마지막 이야기로 이재명 대표의 그 중도 보수 정당을 주창하고 현재 대선 행보는 뭐 제 표현으로 보면 그렇게 부자 몸조심 행보면서도 상당히 우클릭 그 메시지를 많이 내놓고 있어 정책을. 그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입으로만 우클릭이고 실제 정책을 보면 노란봉투법이나 뭐 상법 개정이나 또 그런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또 파퓰리즘 정책으로 뭐 군을 모병제 비슷하게 15만 명으로 한다든지 주가를 또 5,000원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진짜 황당한 정책인데
지르고 본다고 봐요. 근데 어제 이제 제일 웃었던 장면이 어제 저녁에 조갑재하고 정규재를 불러갖고 만나서 둘이 나눈 이야기들을 내가 전부 다 한번 봤는데 네. 뭐 앞으로 되면 보수 인사든 진보 인사든 유능한 사람 다 골라 쓰고 뭐 중도 보수다 이런데 저는 전부 다가 당선되기 위한 일종의 분칠 그리고 당선되면 자기 원래 칼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그 이재명을 너무 호락호락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어쨌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는 집념을 가지고 자기 캐릭터를 가져온 사람이 지금 대선에 거의 다 와가지고 아마 사월에서 120만 분의 1을 120만 원 통과하는데 그게 보통 사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이제 대선 앞두고 마지막 변수만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한덕수라는 게 튀어나와서 조금은 머리가 아파졌지만 그런 부분에서 뭔 소리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양반은 절대 안 변한다. 되면 바로 돌아갈 거다. 그 핵심이 뭔가 하면요. 김현종이라고 예? 어떻게 보면 지소미아 때문에 미국에 완전히 반미사로 이렇게 돼 있는 전 안보실 2차장이고 또 거기 통상교섭 본부장 그 사람을 지난 2022년에도 이재명이 가까이 했고 이번에도 2월 달에 벌써 같이 하고 있는데 또 통상하고 안보 이 특보로 그걸 숨기고 있다고 엊그제 이제 드러냈잖아요. 김현종이라고. 근데 김현종은 미국에서 막 이빨을 가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덕수를 비판하기 위해서 숨겨놨다가 또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앞으로 아마 이재명이 되면 김현종이가 비서실장이 되든지 내가 볼 때 안보실장이 될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칼라가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 그럼 곳곳에 김현종이 같은 인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칼라들로 다 포진해놓고 대외적으로는 선거용으로 캠페인하는 부분에서의 온건함, 중도 뭐 보수니 우클릭이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데 네. 왜냐하면은 그 아까 우리 황 소장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본인의 사울 리스크가 당선이 된다면 당선 이후에 뭐 이 헌법 84조를 나름대로 그 법조계에서 받아들여서 중단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임기 끝난 다음에는 재개되는 걸 그냥 기본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예를 들면은 유야무야 시킬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유야무야가 지금 이제 모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럼 자연스럽게 되려면 그게 핵심적인 게 국민적 지지입니다. 그게 국민 대통령으로서 인정이 돼야 그 조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용납이 되는지 안 그러면 상대 진영에서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나지. 그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된다면은 본인이 국민 대통령, 우리 국민 배우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국민 대통령을 되려고 기본 방향을 잡을 거다. 왜냐? 그게 본인이 사는 길이다 이거죠. 그리고 봐보세요. 자, DJ가 그 예를 들면은 DJP 연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 보수 진보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 아들 게이트며 뭐 대북 송금이며 문제가 있었지만 본인은 사법 처리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이게 박지원 그 그렇죠. 비서실장으로 딱 제안됐었고 그게 나름대로 그 DJ는 국민 대통령이었거든요. 그거는 그 여야가 모두 인정하는 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촛불로서 된 촛불 대통령이지만 실제로 임기 내내 초반에는 적폐청산에만 그걸 하고 촛불 연정이나 뭐 이런 이 국정 운영 세력의 확대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탄생했고 지금 저것도 어찌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계엄이 벌어져서 천만다행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그 점을 위해서라도 국민 대통령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실용주의다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성과주의적입니다. 제가 시장 때 도지사 때도 봤지만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국민들한테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성과를 내놓으려면 일정 정도 흔히 말하는 우클릭 속에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존 지지 세력과의 균형을 위해서 아까 말한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는 내놓고 그거는 협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보지, 본인이 우리 인간이 제일 원초적인 게 자기 생존이잖아요. 이게 생존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저는 인재 동력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금방 말씀하신 김현종 이런 사람도 쓰겠지만,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썼던 김중건 대표는 이종찬 뭐 이런 사람 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갖다 지금 무지하게 찾고 있다는 말을 제가 듣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김 대표님은 성선설이고 저는 성악설을 믿는 것 같은데, 박근혜나 윤석열이가 잘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까마는 결국은 자기 숨은 내면의 본성이 드러나서 둘 다 절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김대중 같은 사람은 정말 한국의 역사의 쭉 정인이기 때문에 이런 레벨하고 같이 비교하기는 문제가 좀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작은 거를 할 때 그걸 탐내지 않고 욕심을 비우고 또 서로 간의 관계를 하면서 그것이 몸에 버릇이나 습관이나 인성 캐릭터로 돼서 큰 거를 했을 때 변하지. 지금 보면 당도 혼자 다 잡아내고 나머지 다 잘라냈잖아요. 당 대표인데도 고작 성남시 할 때도 왕이었잖아요. 경기도도 왕이고. 그렇게 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내가 온화해지고 포용하고 하겠다? 그는 이미 인성이 너무 굳어져서 그리 되겠느냐. 또 권력을 손에 쥐면 제일 참기 어려운 게 윤석열이나 박근혜 예에 보면 만기 칠남하고 그 권력에 대해서 이 욕구에서 재미에서 못 벗어나면서 저리 됐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정도의 인성이 형성돼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대표님 말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회의를 가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종환 교황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내가 죄인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네. 그리고 초파를 맞이해서 조계종 총무원장이 이야기했더라고. 정치한 사람들은 50%만 가지라. 네. 그 다음에 전부 나눠라. 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도 이 이야기를 아마 다 어제 오늘 언론에 다 난 것들이니까 이게 다 봤으리라 보고, 저는 사람은 변한다 부분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옳은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그 시대의 모두의 몫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부분들도 현실적인 정확한 정치적인 예측일 수도 있지만, 그게 또 당이론 속에서 바람의 어떤 상황을 또 이야기한 것을, 바람이 또 되게 만들게 하는, 그렇죠. 그게 사실은 희망이죠. 그래서 맞죠. 희망을 안 가지면 절망이니까 그래도 희망을 가져봐야 되겠죠. 네. 자, 우리 조기 대선 전국이 또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 내일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